자, 여기서부터 1970년대라는 이 시대적 배경 되게 중요해. 알겠죠? 이때 산업화 도시화가 키워드고 고향을 떠나 도시로 이주한 가족들이, 그래서 얘들아 고향을 떠나 도시로 이주. 나빗줄. 도시에 적응하는 과정 속에서 겪는데 도시에 잘 적응을 했을까 못했을까? 잘 적응을 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인물의 행동이나 말과 소재 등에서 과거의 삶을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이 과거의 삶을 볼 수 있는 어휘들 시험에 나오겠죠? 그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바로 작품으로 들어갈게. 자, 그 골목은 몹시도 가팔랐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가파르다에다가 세모 치세요. 이 가파르다라는 게 단지 골목만을, 물론 골목도 가파르긴 한 거지만 인물의 가난한 삶도 상징할 수 있어. 그리고 전개될 사건도 어떻다? 고단할 거다. 알겠죠? 자, 그러면 아버지는 그 골목에 들어서기만 하면 미리 그 저만치부터 마차를 3개 몰아가지고, 자, 미리 저만치부터 마차를 3개 몰아가지고 에다가 쫙 밑줄. 자, 왜? 굉장히 가파르기 때문에 그 힘으로 올라가기 위해서야. 자, 근데 마차에다가 또 체크. 마차는 1970년대, 그러니까 현대에서는 보기 힘들어. 근데 1970년대가 이 근대화, 거기다가 좀 적어보자. 1970년대 자체가 근대화가 되는 거야. 화라는 게 변화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마차라는 거는 실은 좀 근대화에서 벗어난 애들이야. 그러니까 과도기인 거죠. 과도기의 모습이야. 그러면 이 아버지와 나는 마차를 끈다는 거 보니까 어때? 지금 근대화에 완전히 적용하고 속도에 다가서는 애는 아니라는 거야. 그 힘으로 하여 단순에 올라가곤 했대. 그러나 이 작전은 매번 성공한 것은 아니었고 더러는 마차가 언덕의 중간쯤에 더 올라가지를 못하고 주춤거릴 때도 있었다. 그러면 아버지는 이마에 심줄을 잔뜩 돋우면서 자, 이랴 라고 하면서 노새. 자, 노새에다가 체크. 제목이기도 하잖아. 그리고 노새는 좀 도시에서 보기도 힘들어. 노새에다가 세모. 얘는 1970년대에서 보기 힘든 거야. 산업화 도시와는 좀 거리가 멀어. 오히려 얘는 이제 우리가 고등 국어에서도 맨날 나오는 건데 향토적인 어휘에 좀 더 가까운 애야. 그쵸? 시골에서나 볼 법하죠? 잔등을 손에 휘감고 있는 긴 고삐줄로 3번, 4번 후려쳤대. 노새는 그럴 때마다 바득바득 바둥거리며 안간힘을 쓰는 듯 했으나 그쯤 되면 슬슬 아래쪽으로 미끄러져 내리기나 할 망정 조금씩 올라가는 일은 드물었다. 그만큼 뭐야? 가팔랐다는 거야. 힘겨운 거죠. 물론 마차에 연탄을 많이 실었을 때와 적게 실었을 때에도 차이가 있다. 적게 실었을 때는 달랑달랑. 자, 그럼 얘들아 연탄도 체크하세요. 연탄도 지금은 연탄을 쓰지 않잖아. 그때 당시의 시대를 알 수 있는 시대적 배경을 나타내는 어휘입니다. 달랑달랑 단숨에 오르기도 하였으나 그런 때는 드물고 대개 짐을 가득가득 신고 다녔대. 가득 실으면 대충 500장에서 600장까지 실었는데 그래야지만 다소 신명이 나지. 자, 아버지는 그래야지만 신명이 나지. 왜? 돈. 자, 200장이나 300장 같은 것은 처음부터 성이 안 차는 눈치였다. 100장쯤은 누가 부탁도 안 할 뿐더러 아예 실으려고 하지 않았대. 왜? 노동에 비해서 이윤이 너무 적잖아. 자, 우리 동네는 변두리였으므로 얼마 전까지 모두 그날그날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 자, 그러면 우리 동네에다가 세모 쳐. 우리 동네 자체가 그렇게 잘 사는 동네는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소외된 지역.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사는 사람들, 약간 도시 속에서 이 도시화 개발되는 속에서 약간은 좀 동떨어진 소외된 계층들이 많이 산다는 거죠. 연탄 배달 일거리도 그리 많지 않았대. 자, 연탄 배달 일거리도 많지 않은 이유는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도 넉넉한 사람들이 많진 않았기 때문이야. 기껏해야 구멍가게에서 두서정을 사서 새끼줄에 대롱대롱 매달고 가는 게 고작이었대. 그랬는데 2, 3년 전부터 자, 이때 산업화 도시화가 생기기 시작해 새로운 도시들이 생깁니다.
많은 빈터에 집터가, 이 집터라는 거는 문화주택들이 들어서, 자, 그러면 문화주택도 얘들아, 여기 어휘 체크하고 뜻도 보도록 할게, 얘는. 생활하기 편리하고 보건위생에 알맞게 새로운 형식의 주택. 자, 우리 새로 지은 주택을 문화주택이라고 하진 않죠? 이것도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어. 이제는 제법 그럴듯한 동네 꼴을 잡혀갔대. 원래부터 있던 허름한 집들과 새로 생긴 집들과의 골목을 하나로 경계로. 자, 얘들아, 대조 표시. 그러니까 구도심과 신도심이 차이가 생기겠죠? 금을 긋듯 나누어져 있는데 먼 데서 보면 제법 그럴싸한 동네로. 먼 데서 보면 이 구분이 안 가잖아. 하나로 보이기 때문이야. 근데 실은 알고 보면 딱 그어져 있다, 구획이. 일단 들어와 보면 지저분한 헌동네가 이웃에 널려 있지만 그냥 먼발질로 보면 2층 슬래브 집들에 갈려 닥지닥지 붙은 판잣집 등속이 보이지 않았대. 이 판잣집 등속이 이 헌동네를 말하는 거야. 자, 서울 변두리에 흔한 여느 신흥 부락으로만 보였대. 자, 뭐 때문에? 다 가려져 있었어. 동네가 이렇게 바뀌자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중에 하나가 아버지였대. 아까 말한 대로 그 전에 사람들은 연탄을 두서 장 많아야 20-30장씩만 사가는 터여서 일거리가 적고 따라서 이곳에서 2-3km나 떨어진 땅끝까지 배달을 가야 했는데 동네에 새 집이 많이 들어서면서 어떻게? 자, 새 집이 많이 들어섰대. 그러면서 좀 넉넉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좀 많아진 거겠죠? 그쵸? 자, 그렇게 먼 걸음을 하지 않아도 됐대. 그런 집에서 연탄을 한 번 놓았다면 몇 달씩 떼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몇 달씩 뗄 정도로 한 번에 많은 양을 주문해. 자주 주문을 하지 않아서 아버지의 일감이 이 동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타 동네까지 노새 몰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물론 했지만 자주 가진 않아서 괜찮았던 거야. 새 동네가 생기면서 좋아한 것은 비단 아버지만은 아니었대. 그 동네에서 두고 있던 구멍가게 주인들도 은근히 무언가를 기대하는 눈치였대. 자, 구멍가게 주인들도 뭐를 기대했대. 어떤 거냐면 그전까지는 물건들이 뽀얗게 먼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다들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물건도 많이 사진 않았었어. 근데 지금은 뭐야? 그리고 2옵짜리 소주병. 왜냐면 이 소주라는 게 상징하는 게 뭐냐면 고단함을 상징해. 너무 힘드니까 술을 먹고 빨리 자거나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 병들 사이에 환타나 미린다나 하는 음료수병, 퍼머스트 아이스크림, 신도심 애들들이 먹는 것들이겠죠. 그쵸? 할머니의 주름살처럼 주름이 쫙쫙 말라와 비틀어진 사과. 그러니까 오랫동안 안 팔렸던 거야. 왜?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막 과일 사 먹고 할 만한 여유까지는 없는 거지. 근데 그땅 당시 귤상자도 점점 끼게 됐대. 그전에는 볼 수 없었던 우유 배달부도 되고 신문 배달부도 다니고 슈샤인 보이까지 다닌대. 자, 그러면 변화가 보여 안 보여? 동네에 변화가 보이기 시작해. 변화를 쭉 하나씩 열거해 준 겁니다. 나열해줬어. 구두 닦으 외치고 다녔대. 저 아래 큰 한길가 근처에 차를 대놓고 올 테면 오고 말 테면 말하는 식으로 버티던 청소부들. 자, 그러니까 전에는, 그러니까 과거는 그랬는데 현재는 뭐야? 골목 안까지 현재는 변화된 모습들을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됐나요? 아이고. 자, 그러나 동네의 모습이 이처럼 달라지긴 했어도 구동네와 새동네 사람들의 서로 어울리는 경우는 없었대.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 이 동네의 모습은 먼 데서 보면, 먼 곳에서 보면 하나의 동네로 보여. 그치? 그러면 그 사이에 있던 구멍가게나 아까 아버지가 일하는 연탄이나 변화된 모습이 있었지만 서로 어울리진 않는데 너는 너 나는 나 하는 식으로 새 동네 사람들은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누가 다가오는 것을 거절해. 개인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거죠. 자, 다만 그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구동네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조금 달라지긴 했는데 아무도 그걸 자, 구동네 사는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달라지긴 했다. 자, 어떻게 달라져? 약간 조금 달라졌다라는 게 긍정적으로 달라진 거야. 왜냐면 돈벌이가 됐잖아.
돈을 좀 벌 수 있었잖아. 얘네들이 소비를 해주니까 동네에서. 근데 아무도 그걸 입에 올리지 않아. 왜? 내색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 사람들 덕분이라고 말하고 싶진 않은 거야, 굳이. 서로 어떻게 어울리지 않고 있는데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 자, 속으로 새 동네가 생긴 것을 은근히 싫어하지는 않는 눈치였는데 왜 싫어하지 않겠어? 당연히 이것도 경제적인 이유겠죠? 돈을 좀 벌잖아. 자, 식구들 앞에서는 맞대놓고 그런 내색을 하진 않았대. 자, 그러면 아버지의 성격도 은근히 뭐야? 자존심이 좀 있으신 편인 거야. 그런 가운데서 우리 노새는 온 동네 사람들의 눈길을 모으고, 자, 그러면 우리 노새에다가 체크. 온 동네 사람들의 눈길을 모으고, 자, 왜? 신기한 거야. 이때는 뭐 자동차, 뭐 오토바이 이게 있는데 노새를 끌고 다니니까. 특히 새동네 쪽에서는 더욱 그랬대. 희한한 볼거리인 거야, 이 사람들에서는. 원래 우리 동네에서는 늘 보던 것이었거든. 그래서 관심이 없어. 그래서 자기들은 아이들의 씻누런 똥이든 요강다리를 애석의 쑥차구멍 같은 데서 버리면서 어쩌다 우리 노새가 한쪽에 오줌을 매. 왜 하필이면 여기서 싸? 어이구 저 지린데 말을 하면 오줌통에 갖고 다닐 일이지? 이게 뭐야? 동네가 공대변선가? 노새를 싫어하는 게 보여. 자, 근데 아낙네들을 코를 찡 풀면서 노새 앞에 내팽개쳐 불만하는 거죠. 그 앞에서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말과 노새의 구별도 잘 못하는 주제. 그러니까 어떻게 얘가 화가 나니까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야. 그쵸? 자, 아무 데서나 가르침을 퇴퇴받는 죄들에, 자, 그러니까 1인칭 서술자의 내적 독백을 지금 적어 놓는 거야. 내면의 말인 거잖아. 너는 우리 노새를 무시해? 그러니까 노새에 대한 관심, 애정이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 함으로써. 자, 아무 데서나 가르침을 퇴퇴받는 주제에 우리 노새를 보고, 자, 보면 여기서도 얘가 우리 노새라고 계속 얘기하거든. 이 노새에 대한 애정이 깊은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어. 그러나 새 동네에선 달랐대. 여간에서 말을 잘하는 아주머니들도 우리 노새를 보면 입가에 미소를 머금어 신기해하는 거죠. 걔 중에는 아이 귀여워 오랜만에 보는 노새인데 왜? 이 산업화 속에서 노새 보기 쉽지 않거든. 근데 이 사람들은 너무 신기한 거야. 관심이 가는 거야. 어머 지금도 노새가 있네. 아니 노새하네요. 이쁘게 생겼네 라고. 자, 그래서 어떻게 긍정적으로 보는 거야. 얘는 싫지 않은 거야. 어머 망아지 아니고 노새 이렇게 생겼구나. 비단 연탄 배달을 간 집에만 아니라 이 근처에 가던 사람들도 우리 노새를 힐끗 보면서 다소 놀라는 기색으로 거들떠 보는데 대야를 옆에 끼고 볼이 빨갛게 익은 채 목을 갔다 오던 아주머니도 부드러운 눈길로 노새를 바라보고, 그러니까 어때? 좀 긍정적인 호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어. 이 노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자, 다정하게 나들이 가려고 막 대무는 네분도 우리 노새를 짤랑짤랑 지내면 고것하는 표정으로 한동안 지켜보고 파 한 단 사가지고 쟁걸음을 쫄쫄 가리면 식모 아가씨도 잠시 발을 멈추고 노새를 바라봤대. 모두들 좋아해. 태도도 다르죠? 무엇보다 우리 노새를 보고 좋아하는 것은 새 동네 아이들이었대. 노새만 지나가면 지금까지 하던 공차기나 배드민턴을 멈추고 한동안 노새를 따라와. 야 노새다. 노새구나. 그래 너 몰랐니? 듣기는 했는데 보기는 처음이야. 귀 한번 대빵 크다. 힘도 세니? 그럼 연탄도 많이 싣고 가지 않니? 자, 아이들은 이러면서 나는 나의 시커먼 몰골도 생각하지 않고, 자, 그러니까 나는 나의 시커먼 몰골. 자, 왜 시커먼 몰골이냐면 연탄 배달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커먼 모습을 할 수밖에 없어. 연탄이 묻어서. 근데 어깨가 으쓱했다라는 거 자체가 관용적인 표현이거든, 얘들아. 얘는 자부심이 생긴 거야. 자, 아버지도 그런 심정일까? 라고 얘들아, 그 다른 인물에 대해서 1인칭 서술자의 한계거든. 다른 인물에 대한 서술을 할 수 있다 없다? 내면 심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지? 정확히 모르고 추측하는 거야. 자, 이런 때는 그럴 만한 대목도 아닌데 괜히 이라이라. 그러니까 추측의 근거가 이 아버지도 뭔가 자부심을 느끼고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하는 거야. 자, 이랴라고 고삐를 잡아 끌었대. 그게 근거죠. 나는 사실 새동네 아이들을 그리 좋아하지 않았대.
자, 걔네들은 집안에 무엇 하는지 밖에 나오는 일은 나온다 해도 저희끼리만 어울리지. 그래서 싫은 거야. 자, 처음에 우리가 걔네들더러 끼워달라고 한 일이 없으니까 붙여주고 안 붙여주고 할 것은 없었는데 보면 알지. 돌아가는 꼴이 그런 처지가 못 되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같이 놀아줘 라고 말한 적은 없어서 그렇다 이렇다 할 것도 없었는데 보니까 돌아가는 모양이 그런 처지라고 말하면 끼워달라고 말할 만한 그런 처지가 아닌 거야. 왜? 자, 구동네 아이들은 학교 가는 시간 내내 빼고는 매매 놀아. 계속 놀아. 근데 구동네 아이들 노는 방식은 어때? 싸움질, 욕질, 말썽. 그러다가 어른 싸움까지 커져. 전혀 다른 거야. 새 동네 아이들과 이 구동네 아이들의 차이가 너무 명확하게 있는 거야. 노는 방식이나 행동하는 방식이 차이가 큰 거죠. 그러니까 구동네 아이들은 자연히 새 동네 골목에까지 진출했다. 같은 골목이라도 새 동네는 조금 널찍한 데다가 사람들의 왕래도 그리 잦지 않아서 놀기 좋았다. 그렇다고 새 동네 아이들이 텃세를 부리지는 않았대. 그들은 저희끼리 놀다가도 자, 우리들이 내려가면 하나둘씩 슬며시 자기네 집으로 들어가. 피하는 거죠. 텃세는 부리진 않지만 그래도 피해. 그런 아이들이었으므로 나는 평소에 대면단명은 대했는데 이들이 우리 노새를 보고 놀라거나 칠장했다는 말은 그들이 좋았대. 그들이 좋은 이유는 노새를 예뻐해서야. 호의적이어서. 왜냐면 앞에서 말했잖아. 막 아이들도 노새 싫어한다고. 노새 욕하는 모습 보여줬잖아. 상반된 태도를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서 자, 자, 거기에 비해서 우리 동네 아이들, 여기서 말하는 우리 동네 아이들이라는 거는 여기 세모 그 구동네 애들을 얘기하는 거야. 노새만 보면 엉덩이를 툭 찌거나 꼬챙이 같은 머리로 쓰다듬는 거. 그러니까 대조가 되죠. 자, 그러면 평소에 말수가 적고 화내는 일이 드문 아버지. 자, 아버지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서술자가 직접적으로 제시해줬어. 자, 이런 때라는 거는 이렇게 노새를 괴롭힐 때, 이렇게 짓궂게 대할 때는 눈에 불을 켜고 개구쟁이들을 내몰았대. 이 때갈놈의 놈들, 노새가 밥 달라든 옥 달라든 왜 지랄이야? 자, 그러니까 왜 노새를 괴롭히지 말라는 거죠. 노새를 소중하게 대하는 태도가 여기서도 보이는 거야. 아이들이 하는 거 냅두면 되잖아, 관심 없으면. 자, 우리 집에 노새가 들어온 것은 2년 전 과거로 들어가네. 그 전까지는 말을 부렸는데 원래는 말이었대. 노새야 바꾸지 않겠냐고 제안했대. 싫으면 웃돈을 조금 얹어서라도 바꿔주겠다고 그러고 얘기하는 거야. 한 3년 가까이 그 말을 부려온 아버지는 막상 놓기가 싫은 모양이 있으나 그 말이 자주 문지르고 자, 얘들아 묻고세요. 그 말이 눈이 자주 짓무르고 뒷다리 복사뼈 근처가 상처가 가시지 않는 등 자, 잔병치레가 잦은 테라. 이게 바꾼 이유야. 노새랑 말이 훨씬 좋은데도 불구하고 두 번째 말을 걸었을 때 그러자 응낙해버렸대. 할머니와 어머니는 큰형도 그래도 말이 낫지 그까지 노새가 무슨 힘을 쓰냐고 바꾸지 말자고 했으나 노새를 한 번 보고 온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노새와 말을 바꿔온 거야. 자, 실은 우리가 전체 이야기를 본다면 아버지는 노새에게 뭔가 동질감을 느꼈을 수도 있어. 여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노새 두 마리라고 되어 있잖아. 이 노새 두 마리가 실은 하나는 진짜 노새고 하나는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둘 다 어떤 특징이냐면 산업화에 어울리지 않아. 그러니까 소외된 거죠.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그럼 어쩌면 아버지는 여기에 동질감을 느꼈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노새를 찾으려고 더 애타게 그렇게 하고 허망해 하는 걸 수도 있어. 힘들어하고. 자,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 길로 말을 바꾸어 버렸대. 아닌 게 아니라 노새는 힘이 하나도 없어 보였대.
보기에도 비리비리한 게 약하디 약하게만 보였대. 할머니나 어머니 그리고 큰형은 그것 보라고 이게 어떻게 그 무거운 연탄집을 나누냐고 빈정댔는데 그래도 아버지는 가타부타 말이 없이 노새를 우리로 끌고 가 솔질부터 시작했대. 말이 우리지 그것은 방과 바로 맞닿아있는 처마를 조금 더 달아낸 곳에 있어. 그러니까 방과 바로 있다 있어. 우리가. 자,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면 짐승이 사는 곳하고 그 사람이 사는 곳하고 그렇게 축사가 멀지 않아. 그래서 우리 집에는 항상 오줌 냄새, 똥 냄새가 가실 날이 없었대. 그뿐 아니라 우리 바로 옆방이 내가 할머니나 큰형과 함께 자는 방이었으므로 나는 잠결에도 노새가 앉았다 일어나는 소리, 히잉거리는 소리, 방귀 소리까지 들을 수 있었대. 굉장히 가까웠다는 거야. 이 노새가 들어오면서 그 뒷책을 주로 내가 맡게 되었대. 큰형도 덜어 돌봐주긴 했으냐 큰형마저 군대에 들어가고 나서 전적으로 그 일이 맡겨졌대. 고등학교를 나온 작은 형이 있는데 아버지나 어머니의 성화에 아랑곳 없이 늘상 밖으로 싸다니기만 하고 집에 있을 때는 기타를 두고 처박히기 일쑤였대. 자, 그래서 여기 부분은 도맡게 된 이유. 형들이 있긴 한데 다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결국에는 막내인 내가 맡았어 라고 말하는 거야. 가엾게도 노새는 원래 회색빛이었는데 차츰 연탄때가 묻어 검정빛으로 변해가기 시작해. 그럼 결국에는 고달픈 삶을 시각적으로 묘사한 거라고 보면 돼. 보여줬다, 묘사했다 같은 말. 엉덩이께 물론 갈기도 까맣게 연탄가루가 앉아있었다. 내가 깜냥으로는 이제 깜냥 단어 스스로 일을 헤아려서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보고 어떻게 지성스럽게 털어주고 닦아주고 하는데 연탄때는 속살까지 틀어박겠느니 닦아줄 때만 조금 희끗하다가도 한바탕 배달을 갔다 오면 도로 그 모양이래. 하지만 노새는 내 그런 정성을 짐작하는지 멍청히 서 있다가도 내가 가까이 가면 고개를 위아래 아른 채 하더래. 아, 친해진 게 보이자. 그랬는데 뭐가 사건이 발생하였음을 암시하죠. 사건 발생을 암시한다. 그 노새가 오늘 우리 집에 없다. 달아난 거야. 어저께 일이었다. 그러면서 역순행 구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거의 이야기. 아버지는 연탄을 실은 뒤 노새의 고삐를 잡고 나는 그냥 깃들어 있을 때 뒤따르는 것은 아버지에게도 큰 도움이 못 되었고 하려없이 따라다니기만 할 뿐이었대. 야트마다 언덕길을 오를 때 마차의 뒤를 밀기도 했으나 그것은 그것대로 신용일 뿐 내 어린 힘으로 어떻게 된다든가 하는 일은 없었대. 자, 아버지는 이따금 따라다니지 말고 집에 가서 공부나 하라고 했지만 내가 다 했어요 하면 그 이상 더 말리지는 않았대. 그러나 별표 연탄을 싣거나 부릴 때 내가 더 들려고 나서면 아버지는 한사코 미안 이거는 비문학하듯이 해버렸네. 그러나 별표 안 해도 돼. 의식의 흐름대로 비문학하듯이 그러나를 체크해버렸어. 자, 그러니까 신용만 낼 뿐이지 어린 힘이라서 그러니까 도움이 크게 된 건 아니었어. 힘이 굉장히 약해서 그러니까 큰 도움은 된 거 아니었어.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공부를 하라고 했는데 계속 따라다니고 싶었던 거야. 그냥 내가 공부했어요 라고 말하는 거는 따라가고 싶었다는 거죠. 자, 아버지가 그랬으면 나는 그러면 더 좋지 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뒤를 졸졸 따라다녔대. 바로 어제도 그랬대. 새 동네 두 집에서 200장 갖다 달라고 해서 아버지는 연탄 400장을 싣고 가파른 골목길로 갔었대. 자, 그럼 얘기의 앞뒤가 조금 뒤바뀌었지만 우리 아버지는 연탄가게 주인이 아니고 큰 길가에 있는 연탄 공장에 배달 일을 하는 사람인 거야. 그러므로 연탄 공장에 배달 주임이 어느 동네에 어느 집에 몇 장을 날라주라고 하면 그만한 양의 탄을 실어다주고 거기에 따르는 구전만 받으면 그만인데 아버지는 찾기 힘든 집이라도 척척 알아낸다는 것 자랑스러워하고 있죠. 연탄 공장 사람들은 설명이 미처 끝나기 전에 알만하오 이 한마디면 되었대. 그러니까 다 그 집 근처를 설명하기도 전에 그때는 뭐 내비게이션이 있었겠어 뭐가 있었겠어. 1970년대에 내가 길을 외워서 갖고 다녀야 되는데 열이면 열 거의 틀리는 일이 없었대. 오죽하면 공장 사람들로 마차 영감은 집 찾는데 귀신이라니까 라고 다들 칭찬을 할 정도였대. 자, 그들도 아버지에게 실려놓으면 마음이 놓인대. 왜? 그만큼 집을 잘 찾잖아. 자, 어저께도 아버지는 이러이러한 댁에 갖다주란 말을 듣자 두 번 다시 물어보지 않고 집을 싣고 나선 거래. 다시 온 거죠. 그 가파른 골목길 어귀에 이르자 아버지는 미리 곳의 높이를 낚아채고 한다름에 올라갈 채비를 하였대.
자, 그러나 어쩐 일인지 다른 때 같으면 400장 정도 신고 힘 안 들이고 올라갈 수 있는 고개인데 이날따라 중턱에서 턱 걸려. 이게 문제 상황인 거죠. 하는 눈치더니 힘껏 당겼대. 이마에 힘줄이 굵게 돋는다. 긴장을 쫙 하는 거야. 나는 얼른 달라붙어서 죽어라고 밀었대. 떨어지면 안 되잖아. 그러나 길바닥에는 살얼음, 계절적 배경도 나오네. 더 힘든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겠네. 내 발도 줄줄 미끄러졌대. 그리고 땅을 밀어내더니 노새의 발자국만 하얗게 긁으면 조금도 올라가지 않더래. 아직은 아래쪽으로 밀려낼 제자리에 버티고 선 거면 다행이었는데 사람들이 몇 명 지나갔으나 도와주지 않아. 자, 왜?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들거나도 연탄마차인 걸 알고는 왜? 다 물을 거 아니야. 그쵸? 이것 때문인 거죠. 자, 그러면 이건 각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 이 사람들은 막 2명이 달라붙어서 위험한 처지야. 근데 그래도 내가 매우 더러워지기 싫어서 이걸 도와주지 못하는 거야. 그건 그렇고 그런 시간에 마차는 자꾸 밀려 내려오고 있었대. 돌을 괴려고 주변을 살펴보았으나 그러한 돌조차 보이지 않았대. 그나마 나까지 손을 놓으면 밀려놓을 것 같았대. 아버지는 평소에 그답지 않게 사정없이 노새에게 매질을 해. 자, 왜 평소에 그답지 않게 평소랑 다르게 지금 미끄러져 내릴까봐 엄청 불안한 거지. 그러면서 막 욕도 해. 자, 그러면 악을 썼으나 판은 이미 그름판이었대. 그때였대. 발에서 잠깐 힘을 빼는가 싶더니 마체가 아래쪽으로 우르르 흘러드는데 노새가 고꾸러지고 연탄 더미가 떼굴떼굴. 그래서 뒷걸음질 치다가 아버지도 자빠져. 나는 얼른 한 옆으로 비켜서 아무 일 없었대. 그래서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나 봐 나는. 그러나 정작 이른 다음에 허우적거려 마차에 질질 끌려가던 노새가 마차가 내박쳐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냅다 뛰기 시작한 거. 도망쳐버린 거야. 정확히 말하면 벌떡 일어선 순간 아버지와 내가 있는 쪽을 힐끔 눈치 본 거야. 그리고 자유롭게 됐으니까 어떻게 바로 도망간 거야. 내 노새. 아버지는 넘어진 듯 그 경황에 뛰어가는 노새를 쳐다보더니 얼굴이 새하얘졌대. 자, 봐봐. 얼굴이 새하얘졌다. 아버지의 내면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내면 심리를 추측할 수 있도록 직접 제시하지 않고 표정을 묘사했잖아. 그쵸? 보여주기 기법을 쓴 거야. 이 보여주기는 간접 제시인 겁니다. 왜냐면 1인칭 간접 제시. 1인칭 관찰자 시점이기 때문에 1인칭 시점이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직접적으로 제시할 수가 없어. 렉을 먹었네. 됐다. 그러나 그런 망설임도 그때뿐. 아버지는 힘들게 일어서자 자, 그러니까 그 경화 뛰어나는 노새를 그냥 쳐다만 보면서 놀란 거야. 그게 그 정도야. 그냥 잠깐뿐이지 빠른 걸음으로 노새를 쫓아가. 필사적인 거죠. 내 노새 내 노새. 아버지는 크게 소리 지는 거야. 입안엔 말로 한다 아니 엉거주춤한 소리로 연방 내세우면서 절박하게 막 이러면서 가는 거야. 자, 나도 얼른 아버지의 뒤를 따랐대. 노새는 10m쯤 앞에 뛰어가고 있었고 뒤미처 앞쪽에서 아까 오는 소리도 들렸대. 자, 그러니까 소리도 묘사를 하고요. 뛰어가는 모습도 보여주고요. 스케이트 주머니 오고 있는 것도 보여주고요. 여학생 한 명이 소리 지르는 것도 할머니도 보여주고요. 막 다들 놀라면서 가는 그런 혼란스럽고 정신없는 모습을 눈에 잘 보이게 묘사하고 있어. 자, 그러면 청각적 심상, 그러니까 소리도 쓰고 눈으로도 썼잖아. 그러면 감각적으로 묘사했다라는 단어도 쓸 수 있어. 알겠죠?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도망갔나 봐. 말이 무슨 말이? 저기 얼라 말이 뛰어가는 별꼴이야. 말마차가 지금도 있군. 자, 말마차가 지금도 있군. 어울리지 않는 거야. 시대적 배경하고. 자, 내 노새 내 노새 헉헉 소리가 달렸대. 하지만 노새는 우리보다 훨씬 빨랐고 노새는 이미 큰 길로 나가고 있었대. 아버지는 큰 길로 나오자 덜컥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대. 노새는 이제 보이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일이 더 큰일일 것 같아서 왜 아버지가 크게 다쳤나? 어떡하지? 걱정하는 거야. 한데 아버지는 쉽게 일어나지 못한대. 왜? 좌절감 때문인 거야. 나는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슬며시 고개를 돌리다가 왜냐하면 아버지의 그런 축 처진 막 절망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거지. 그러니까 못 쳐다보겠죠? 얼굴 근육이 실글룩거리는 옆얼굴을 보였대. 불현듯
슬픔이 복받쳐 내 눈도 쓴벅거렸으나 나는 그것을 억지로 참고 아버지의 팔목을 이끌었대. 아버지 여기서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요? 노새를 찾아야지요. 우리 부자 이제 아들과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구경거리나 되듯이 너무하죠. 무슨 일이세요? 도와드릴까요가 아니야. 그냥 구경거리는 거죠. 잠깐 보고 지나치는 거야. 그래 나는 어디를 가야 할지 그저 막막했대. 그런 눈치였대. 덤덤히 쳐다보았대. 앞장을 섰대. 마차며 연탄 얘기는 꺼내지 않아. 뒤처리도 큰일일 테니 말이야. 터널터널 걸어가다가 내 거리까지 왔을 때 너무 막막하더래.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야. 방황하는 거죠. 자 아버지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둘이 같이 다닐 게 아니라 따로따로 헤어져서 찾아요. 저쪽 길로 하세요. 그러면서 나와는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 자 아버지와 헤어진 나는 사뭇 뛰어다녔어. 이제 노새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내가 어린애가 이렇게 뛰어다니고 있어. 도시 속에서 막 뭘 찾는 모습이야. 근데 문제는 아무도 나를 붙잡고 왜 뛰느냐고, 노새 찾아 나선 거냐고 아무도 묻지 않아. 방관하는 거야 모두가. 이게 도시의 모습인 거야. 자 아무도 내가 찾는 노새는 방금 저쪽으로 뛰어갔다고 걱정 말라고 일러주지 않아. 근데 이게 너무 무관심한 태도로 느껴지는 거야 아이한테는. 나는 이 사람에게 툭 부딪히고 저 사람에게 부딪히면서 사뭇 뛰었대. 그러나 뛰면서도 사방을 쳐다보는 걸 잊지 않았대. 막 찾으려고 하는 거야. 거리는 조금씩 어두워지고 있었대. 저녁이 된 거죠. 이미 앞 이마에 헤드라이트를 켠 자동차고 있었고 나는 그런 자동차들이 막 뛰어다니는 노새로 보이더래. 파란 노새, 빨간 노새, 까만 노새들이 마구 뛰어다니고 있었대. 자 그러면 봐봐. 자동차들이 노새. 자동차는 얘들아 산업화 도시화야. 도시화를 딱 상징하는 애야. 근데 아이고 잠깐만 렉을 먹어서 태블릿이 안 움직이네. 껐다가 됐다. 노새로 보인 거는 노새는 어울리지 않는 애야. 근데 내 눈에는 다 노새로 보여. 왜냐면 같은 기능을 하잖아. 물론 시대적 배경의 차이는 있지만. 자 마구 뛰어다니는 것 아닌가. 자 바람같이 달리는 놈, 슬슬 가는 놈, 엉근 노는 가는 놈 이렇게 보이더래. 그것은 가지가지였다. 그런데도 그 중에 우리 노새는 없더라. 두 귀가 쫑긋하고 눈이 멀뚱멀뚱 크고 코가 예쁘고 알맞게 살이 찐 엉덩이에 까맣게 반질반질하고 코리를 길게 들이는 우리 노새. 우리 노새에 대한 묘사가 있는데 애정이 보이죠. 귀엽다, 동글동글하다, 코가 예쁘다 이런 거 표현하잖아. 자 어디까지 왔는지 몰랐다. 차츰 다리가 아프기 시작했대. 배도 고프기 시작했대. 그랬더니 나는 오늘 점심도 설진제였대. 자 집에 점심을 몇 술 뜨고 오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아버지 일이 궁금하여 연탄공장에 갔는데 짐을 싣고 나오대. 그러나 나는 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대. 자 그래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배가 고파도 점심도 안 먹었잖아. 힘이 없잖아. 배가 고파도 어떻게 노새를 찾아야겠다라는 절박한 마음이 든 거야. 더러는 어떤 신사 아저씨 옆구리를 부딪혀. 그럼 아저씨가 아이고 괜찮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녀석아 하고 못마땅하게 쳐다봐. 아주머니도 어떻게 얘가 왜 이래, 눈을 왜 이렇게 두고 다녀. 자 굉장히 각박한 세태를 여기서 보여주는 거야. 꼬마애가 뛰다가 부딪히면 뭐야 어디가 급해 뭐야 이렇게 물어볼 걱정해줄 수도 있잖아. 애가 표정도 좋지도 않을 텐데. 미안해요 우리 노새 찾느라 그래요 라고 뇌까렸으나 그것이 입 밖으로 말이 튀어나오지 않았대. 입안에 메말라서 도무지 말을 하고 싶지 않았대. 언뜻 내가 왜 이렇게 쏘다닐까, 노새가 어디로 간가, 왜 이렇게 방황하는가 하는 생각이 없지도 않았으나 그런 마음에 앞서 내 눈은 부산하게 거리의 구석구석을 살피고 있었대. 그러니까 내 눈은 계속 뭐하는 거? 노새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야. 노새 찾으려는 노력. 노새 2마리 길다고 했죠? 노새 2마리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 자 그러고 보면 나는 그동안 우리 노새와 깊이 정이 들어있는지도 몰랐다. 자다가도 바로 옆 마구간에서 노새가 투레질하는 소리, 발을 들었다 놓았다 하는 소리를 들으면 왠지 마음이 놓였고, 길에서 놀다가도 저만치 아버지에게 끌려오는 노새가 보이면 후딱 달려가 시꺼먼 엉덩이를 한두 번 두들겨 주기도 했대. 그러면 저도 나를 알아보는지 크게 치떼어내기로 했대. 그러니까 서로 친했었고 나는 이 노새에 대한 애정도 있었죠.
비리비리 노새 새끼 그리고 나더러는 까마귀 새끼라고 했대. 왜? 연탄가루 때문인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의 직업이 연탄가루여서. 근데 문제는 우리 아버지는 시커먼 몰골을 하고 깜장구두에 이제 까맣게 콧물조차도 까맣게 되어져, 연탄 때문에. 근데 그런 가운데서 눈 하나는 빛났대. 그런 아버지를 보고 그래서 까마귀라고 했는데 차마 대놓고는 그러지는 못하고. 왜? 어른이잖아. 그러면 만만한 나만 보면 까마귀 새끼라 그래. 근데 문제는 그 동네에 아버지 직업들이 다 비슷한 거야. 영길이네 아버지는 조그만 기계와 연탄불을 피워가지고 다니면서 뻥소리와 함께하는 생쌀을 납작이 장사였고, 뻥튀기 장소였죠. 종다리네 형님은 번데기, 그리고 순철이네는 시장 경비원, 귀다리네는 포장마차에서 장사, 영길이는 뻔이라고 변명. 다 한 명씩 병명이 있는 거야. 자, 그러니까 뭐 그 동네의 모습들인 거죠. 그쵸? 내가 집에 돌아온 것은 밤 10시도 넘어서였대. 아버지는 그때까지 돌아오지 않았고 기찜으로 미리 사건을 알고 있었던지 허겁지겁 찾았니? 아버지는 어떻게 되셨어? 내가 혼자서 들어온 걸 찾지 못하고 버는이 알면서도 다그쳐 물어봤대. 나는 나에게 밥을 줄 생각하지 않고 한숨만 내리시고 올려주곤 했대. 아버지가 돌아온 것은 통행금지 시간. 통행금지 시간이 있다는 것도 얘들아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는 그때의 모습입니다. 예상한 일이 있죠. 아버지는 빈몸이었대. 노새를 결국에는 찾지 못한 거죠. 노새를 아예 잃어버린 거야. 그때까지 아무도 잠들지 못했대. 작은 형도 일인지라 기타도 치지 않고, 그러니까 작은 형도 눈치를 보는 거야. 맨날 노는 사람이 이제 집안 분위기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 좋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아버지를 보고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다만 할머니만 말을. 이제 오니 그뿐 아버지는 더는 말은 없었대. 그러고는 어머니가 보온 밥상을 밀어놓고 쓰러지듯. 자, 그러니까 근데 입맛도 없어지는 거야. 노새를 잃어버렸는데 내 경제 주축을 잃어버린 거잖아. 아버지는 지금 내일부터 당장 벌이를 나갈 수 없는 아픔보다 근데 실은 어떤 느낌이냐면 키운 노새가 가여서 저런지도 모를 일이라고 추측하는 거야. 자, 근데 정말 얘가 어린아이답은 생각이죠. 아버지는 원래가 마부였대. 서울에 올라오기 전 시골에서, 그러니까 서울에 올라오기 전 시골이라는 거 보니까 얘도 이촌향도를 한 거네. 촌을 벗어나서 도시로 올라온 거야. 자, 줄곧 말마차를 끌었었대. 그러니까 어쩌다가 소달구지를 끊은 적도 있었으나 도로 말마차로 바꿨대. 그런 아버지였으므로 올라오는 내내 마차 하나로 버텨왔는데 어떻게 마음먹었는지 노새로 바꾸고 만 것이다. 노새나 말이나 요즘에 그러니까 노새나 말은 결국에는 산업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애야. 결국에는 3년차 때문에 아버지 일감이 자칫 줄어드는 듯 했는데 웬만하면 잠깐 3년차도 어휘 좀 보고 갈게. 요즘은 잘 없는데 베트남 같은데 태국 같은데 가면 이렇게 있거든. 툭툭 같은 거. 자, 때문에 아버지의 일감이 자칫 줄어드는 것 같았대. 자, 웬만한 오르막길도 끄떡없이 오르고 웬만한 골목지방까지 드르륵 들이닥치니 아버지의 말마차가 위협을 느낌직도 했고 사실 일감을 빼앗기기도 했대. 그런데 그때마다 아버지는 큰 소리였대. 휘발유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에서 자동차만 많으면 뭘 해? 라고 뭐 하는 거? 자존심을 부리는 거야. 애국자처럼 말을 하더래. 나는 아버지의 그 말 뒤에 두면 숨은 오기를, 그러니까 일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대. 너무 고단해서였을까? 이날 밤 나는 앞뒤를 가릴 수 없을 만큼 깊이 잠에 빠졌던 것 같다. 자, 이제 잠으로 들어가는 거야. 자, 조금 한자로 한다면 인몽에 들어가긴 합니다. 의도적인 장치인 거야. 알겠죠? 환상적인 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자, 일단 얘들아 이 뒷부분이 또 다시 길어서 잠깐 쉬었다.